버크셔 해서웨이,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세요? 제가 이 기업은 토요일날 실적 발표를 해요.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토요일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의 티커는 두 개가 있어요. BRK.A, BRK.B인데 이 차이가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좀 지루해요? 괜찮죠? 혼자 알려줄까? 네, 부담이 되고 지루하실까봐 걱정도 됩니다. 누가 자꾸 한 분 더 데리고 가라, 시청자들을 생각해라 했는데 제가 그냥 혼자 나왔거든요. 여기 앉으셔서 좀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네, 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요. 네,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92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전년비 39% 증가했습니다. 오, 복수 해석이 괜찮은데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웬걸. 얘네가 순손실이 엄청나게 났어요. 한 440억 달러가 순손실이 났거든요. 왜? 봤더니 그러니까 영업은 괜찮았어.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뭐 지주사긴 한데 요 안에는 뭐 재보험사도 있고 뭐 화물철도 관련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요런 영업에서는 뭐 괜찮았던 거예요. 근데 투자 손실이 세상에 53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.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9조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EPS가 마이너스 29,754달러가 나왔습니다. 우리 그동안 EPS 보면은 뭐 1점 몇 달러, 뭐 0점 몇 달러 했는데 얘네는 진짜 이 사이즈가 다른데요.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뭐지? 하면서 더 관심을 많이 받는데 투자 손실을 기록했어요. 그러면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우리 돈나무 언니처럼 이 투자에 있어서 뭐가 좀 안 되시나? 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사실 요 포트폴리오,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투자한 것 중에 70%가요. 5종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종목은 뭐냐 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. 아멕스, 그리고 애플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코카콜라, 쉐브론. 이들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 수익률을 뭐 그래도 웃돌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들입니다. 근데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고 뭐 조정을 받고 그리고 투자하는 이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 손실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가 특정 분기의 투자 손익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. 괜히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EPS 발표하면서 괜히 투자자들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오도하고 이건 별로야. 영업이익을 좀 봐. 투자 손익은 언제든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어. 약간 이런 멘트를 좀 하셨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이 3분기 들어서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도 괜찮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이 말도 많고 단순히 그냥 뭐 EPS 보면서 이 회사 좀 이상한가?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올해 좀 어땠나 봤더니요. 2.5% 정도? 그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S&P 500 지수,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3%거든요. 그렇게 반등을 했다고 해도 두 자릿수 손실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마이너스 2.5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사주도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분기 때도 32억 달러, 2분기에는 10억 달러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.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 주주 환원도 좀 하는 기업이고요.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1,054억 달러. 우리 돈으로 130조입니다.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잘 모른다면 이 기업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BRKI와 BRKB가 뭐야? 를 설명을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뭔가 A라고 하면 더 그냥 좋은 주식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이 주식은 단언컨대 우리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이 주가가 얼마냐면요. 이게 44만 달러거든요. 그러면은 한 주에 5억 7천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BRKA 한 주 갖고 있어야 해도 그 사람은 엄청 부자잖아요. 그래서 이
BRKA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전체가 한 2,700명인가 밖에 안 된대요. 근데 이런 종목을, 좋은 종목을 우리 일반인들도 투자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. 그래서 요 본주, BRKA 본주를 처음에 30분의 1로 그 가격으로 낮춰서 하고, 그걸 나중에 또 50분의 1로 또 이걸 낮춰서, 요게 이제 그렇게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BRKB입니다. 얘는 $292예요.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38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게 어차피 BRKA를 사든 B를 사든 똑같이 주주이거든요.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 그 누리는 게 같기 때문에, 우리가 뭐 한 주 5억 7천만 원이 없다면 B를 공략을 하시면, 뭐 대부분 다 B를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B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뭐야? 라고 한다면, 얘네가 이제 차등 의결권제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, 제가 예를 들어 BRK B에 갖고 있어서 한 주당 뭐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, 이 BRKA는 한 주당 10,000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처럼 뭐 경영에 막 이렇게 뭐 이렇지 않는다면 그냥 BRKB,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을 위한 주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주가 있었습니다. 테슬라. 얘는 저희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을 마치고 나서 얘네가 뭐 주식 분할, 뭐 주총을 하면서 이제 주식 분할 결정을 했는데요. 결국은 3대1 주식 분할 결정이 났습니다. 뭐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.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. 근데 이게 마켓워치를 보니까 어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사실 우리가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, 이게 주식 분할되면 지금 이제 $900 밑으로 떨어졌던데, 이게 이제 3분의 1 가격으로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성이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테슬라는 어차피 관심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을 노리고 매수 시점을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17일 장 마감할 때까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주식 분할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, 그러니까 혜택이라 하면 한 주당 2주씩을 더 주는 거잖아요. 네,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. 그게 이제 17일까지 주주가 대상이고요. 이 가격, 조정 가격은 24일 날 최종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24일 날 장 마감했을 때 이 주가가 $900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25일 거래부터 $300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1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, 그리고 24일 종가 기준으로 3분의 1 조정이 되고, 그게 25일부터 거래가 된다.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. 아, 테슬라가, 이게 선배가 기사 쓴 거 보니까 자존심을 구겼다고 했나? 하여튼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, 얘네가 과대 광고로 고발 조치를 좀 당했습니다. 그냥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에서 고발을 한 건데요. 뭐냐 하면, 뭐 얘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자동차 업계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, 얘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DAS라고 해서 이제 보조장치들, 주행 보조장치가 많이 있는데, 이 자율주행차도 단계가 있잖아요.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인데, 레벨 1은 뭐 자율주행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거고, 레벨 2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신차들에서 쓰고 있는, 뭐 차선 약간 빗나가면 들들들들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준다던가, 뭐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한다던가, 뭐 약간 그런 류의 보조 기능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운전자가, 그게 이제 2단계고, 3단계는 운전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 혼자 자율주행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, 뭐 요게 약간 3단계로 구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아마 테슬라에서는 요거를 약간 뻥튀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보면, 결국은 여전히 운전자 보조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인데, 이거를 뭐 스스로 뭐 가속하고 제동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더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 자율주행 차인 것처럼 광고를 했어 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15일 안에 테슬라에서 그에 대해서도 뭐 항변을 할 수 있고 불복을 할 수 있는데,
결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니네 허위 광고 뭐 시정해.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테슬라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데 얘네가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반발하고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면허를 일시적으로 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상황이고 이 캘리포니아 주가 전기차를 매우 육성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미국 판매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만 34%가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또 얘네 공장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미국의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고발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사실 뭐 악재로 확실히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.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